이게 제 마지막 명절 선물이에요. 설날 아침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미진이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에 여행 가방까지 끌고 나타났습니다. 미진이가 내던진 누런 봉투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 몰래 숨겨온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이 가족의 설날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설날마다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 어떻게 혼내줘야 정신을 차릴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답이 나옵니다. 끝까지 보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이런 사이다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결혼 10년 차를 맞은 미진이는 단 한 번도 설날에 친정어머니를 찾아뵌 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시댁 음식 준비에 시달렸고 친정어머니 김 여사는 늘 혼자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미진이는 올해만큼은 반드시 어머니를 모시고 온천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틈만 나면 남편 철수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설에는 우리 엄마 모시고 온천 다녀오자. 엄마가 무릎도 안 좋으신데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시면 얼마나 좋겠어. 미진이는 휴대폰으로 온천 리조트 사진까지 보여주며 철수를 설득했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슬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마는 둥 대답했습니다. 응, 알겠어. 생각해 볼게. 미진이는 그 말을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철수의 눈은 이미 TV 화면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래도 미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여행 이야기를 꺼냈고 철수는 그때마다 알겠다며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분명한 승낙도 분명한 거절도 없는 애매한 대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설 열흘 전이 되었습니다. 미진이는 남편과 함께 대형마트에 들러 명절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에 쓸 소갈비와 잡채재료, 전 부칠 재료들을 카트에 하나씩 담으면서도 미진이의 마음은 온천 여행 쪽에 가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마트 한쪽에 진열된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여행용으로 딱이다. 그리고 이 온천 입욕제 엄마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미진이는 세면도구 세트와 입욕제를 카트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카트를 밀다가 슬그머니 손을 뻗어 여행용품들을 도로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여보, 왜 빼? 내가 방금 넣었잖아. 철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카트를 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여행이 무슨 여행이야. 괜히 무리하시다가 더 아프시면 어떡해. 그냥 용돈이나 좀 더 드리자. 미진이는 섭섭한 마음이 확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그래. 벌써 친구분들한테 사위랑 온천 간다고 자랑까지 하셨단 말이야.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엄마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미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뭐라 대답하려다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려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철수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네. 지금 마트에서 장 보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이번 설에 작은아버지네 식구들이 다 온단다. 애들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어.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하니. 음식도 넉넉하게 해야 하고 상 차리는 것도 일인데. 철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당연히 가죠. 전화를 끄는 철수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카트를 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이 필요하시대. 작은아버지네가 다 온다잖아. 이번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자. 어차피 온천은 안 도망가. 미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룬다고? 여보, 그 다음이 매년 다음이었잖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설날에 우리 엄마 못 뵈었어.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카트를 세웠습니다. 야, 어머니가 편찮으시다잖아. 사람이 필요하시다는데 어떡해. 장모님은 건강하시니까 다음에 가도 되잖아. 미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모든 약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카트 안에서 여행용품을 직접 꺼내 진열대에 돌려놓았습니다. 결국 계산대에서 결제한 것은 시댁에 가져갈 갈비찜 재료와 전 재료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온 미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김 여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미진이 왜?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미진이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이번 설에 온천 여행이 좀 어렵게 됐어. 시댁에 일이 생겨서.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는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니? 시댁 어른들한테 잘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 뭐. 미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실망을 애써 감추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꼭 다음에는 갈게. 그래, 그래. 걱정 마. 통화를 마치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김 여사의 짧은 기침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미진이는 신경이 쓰였지만 김 여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밝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진이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설 연휴 전날 저녁 미진이는 퇴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에 가져갈 갈비찜 양념을 버무리고 잡채 재료를 손질하고 동태전 반죽까지 준비하려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미진이는 큰 냄비에 소갈비를 넣고 물을 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명이 넘게 온다면서 이걸 나 혼자 다 해야 하나.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던 철수가 부엌 쪽을 힐끗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와, 벌써 고기 냄새 좋은데? 역시 우리 마누라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해. 작은아버지가 당신 갈비찜 먹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야? 미진이는 칼로 당근을 썰던 손을 멈추고 철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은 드렸어? 여행 못 간다고 제대로 말씀은 드렸냐고. 철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하품을 길게 했습니다. 아, 아까 문자 보냈어. 장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 다음에 가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셨어. 문자?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요즘 누가 전화해. 문자면 됐지. 미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시댁 일에는 발벗고 나서면서 친정에는 문자 한 통으로 때우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진이는 꾹 참고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엌 조리대 위에 놓인 미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진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진아, 내일 올 때 말이다. 너 신우이가 한과 좋아하는 거 알지? 한과 세트 하나 사와라. 그리고 시루떡도 하나 맞춰오면 좋겠는데. 미진이는 뜨거운 냄비 앞에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갈비찜이랑 잡채, 전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과 세트는 내일 가는 길에 사갈게요. 그래. 빠뜨리지 말고. 참, 작은아버지네 막내가 딸기 좋아하거든. 딸기도 한 팩 사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진이는 냄비 뚜껑을 열고 끓어오르는 갈비를 저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혼자 명절을 보내시는데 시댁에서는 한과의 시루떡에 딸기까지 당연하다는 듯 주문을 했습니다. 미진이는 잡채 재료를 볶으면서도 자꾸만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도 어머니는 혼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명절 특선 영화를 보시겠지. 올해도 경로당 친구분들이 자식 자랑을 하면 어머니는 웃으면서 듣고만 계시겠지. 미진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동태전까지 다 부친 미진이는 기름 냄새가 잔뜩 뺀 앞치마를 벗으며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친정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미진아, 엄마는 친구들이랑 경로당에서 놀면 되니까 걱정 말고 시댁 어른들한테 잘하고 와라. 사위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미진이는 그 짧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랬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해도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딸 걱정 끼칠까봐 괜찮은 척, 혼자서도 잘 논다는 척 하셨습니다. 미진이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데도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울어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목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왜 거기 앉아 있어? 철수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르다가 미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너 울었어? 명절 앞두고 재수없게 왜 울고 그래? 미진이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방금 문자 보내셨어. 괜찮다고. 경로당에서 놀겠다고. 사위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괜찮으시다잖아. 장모님도 이해하시는데 왜 당신만 유난이야? 미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난? 내가 유난이라고? 아니, 장모님이 괜찮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10년이야, 여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설날에 우리 엄마를 못 뵈었어. 그런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아? 엄마가 얼마나 속으로 삼키고 계신지 당신은 관심도 없잖아. 철수는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시달리다 와서 명절 준비하는 거 쉬운 줄 알아? 어머니가 사람이 필요하신데 어떡하라고. 내년에는 꼭 가자. 응? 내년? 작년에도 내년이라고 했어. 재작년에도 내년이라고 했어. 당신한테 내년은 절대 안 오는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유난이야. 유난. 그 말이 미진이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아픈 어머니 걱정에 우는 아내한테 남편이 해줄 말이 유난이었습니다. 미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올려놓더니 안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텅 빈 부엌에 홀로 남겨진 미진이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갈비찜 통과
잡채통, 동태전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서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미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결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앞치마를 개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사실 미진이에게는 철수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미진이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은 미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결혼하고 10년 동안 명절마다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겁니다. 남편이 친정을 무시한 기록이요. 문자 내용이랑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가더니 안경 너머로 미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꽤 오래 참으셨네요. 네. 더는 못 참겠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이니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장 초안이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미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바로 진행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연락드리면 그때 진행해 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한 달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진이는 점심시간에 다시 사무실을 찾아가 완성된 이혼 소장 초안이 담긴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잘 보관하세요. 진행하실 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진이는 그 봉투를 안방 옷장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겉옷들 사이에 꼭꼭 숨겨서 철수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나온 미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이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난이라고 했던 그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소리나지 않게 안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미진입니다. 이혼 최종 진행하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진이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미진이는 거실 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밤새 만들어둔 갈비찜 통과 잡채통, 동태전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그 음식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간 미진이는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옷들 사이에 숨겨둔 누런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미진이는 봉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근데 이제는 나도 못 참겠어. 미진이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옷장 안쪽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항공사 앱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몰래 예약해둔 제주도행 오후 비행기 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좌석 확인 완료. 미진이는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현관 쪽에 미리 빼두고 부엌으로 돌아온 미진이는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시댁가 있을게. 당신은 천천히 와. 거짓 메모를 남기고 미진이는 부엌에 놓인 음식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갈비찜도 잡채도 동태전도 그대로 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미진이는 현관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안방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미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미진이는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미진이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철수가 시댁에 먼저 도착할 때까지 어떤 연락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은 미진이는 시댁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시댁에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도착해야 했습니다. 미진이는 시댁에서 2블록 떨어진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날에도 문을 연 편의점 간이 좌석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홀짝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저 사람이 먼저 가야 해. 미진이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날 아침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착했겠지. 미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한 손에 여행 가방을 끌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쥔 채 시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철수는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미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부엌으로 나가 식탁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시댁가 있을게. 당신은 천천히 와. 뭐야, 벌써 갔네. 부지런하기는. 철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을 지나가다가 조리대 위에 갈비찜 통과 잡채통, 동태전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안 가져갔네?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따로 챙겨갔나 보지. 아니면 내가 가져오라고 둔 건가.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빈손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철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발걸음이 오늘 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철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철수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습니다. 거실에서 명절 차례 준비를 하던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근데 미진이는? 집사람이 먼저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대번에 찌푸려졌습니다. 안 왔으면 내가 왜 묻겠니? 명절날 며느리가 음식도 직접 안 들고 오고 남편만 빈손으로 보내? 이게 무슨 시댁이야? 남의 집이야?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은 어디 있고 며느리는 어디 있는 거야? 철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 미진이가 음식 잔뜩 해놨거든요. 아마 따로 챙겨서 오고 있을 겁니다. 금방 올 거예요. 금방이 언제? 벌써 점심때가 다 됐는데. 박 여사는 텅 빈 부엌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 차릴 것도 없고 작은아버지네가 오면 뭘 내놓으라고. 전화 좀 해봐.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에 철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멘트가 반복되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나 봐요. 문자 보내볼게요. 철수는 어디야? 어머니 기다리신다. 빨리 와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시집은 왜 온 거야? 시아버지도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가 안 된다고? 설날에 전화기를 꺼놓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철수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안감이 가슴 한쪽에서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철수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왔나 보다.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미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진이는 시댁에 와서 일할 때 입는 편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귀걸이까지 하고 한쪽 손에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그 옷이 뭐야? 여행 가방은 왜 들고 있어? 미진이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를 지나쳐 거실로 성큼 들어선 미진이는 소파에 앉아 있는 박 여사와 시아버지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미진이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너 그게 무슨 꼴이니? 설날에 시댁 와서 일해야 할 사람이 왜 여행 가방을 끌고 온 거야? 미진이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박 여사 앞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퍽!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명절 선물입니다. 미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박 여사가 얼떨결에 바닥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 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준비한 이혼 소장이에요. 철수가 허겁지겁 달려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야, 미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설날에 이게 뭐 하는 거야? 1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미진이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우리 엄마는 혼자였어. 당신은 한 번도 관심 없었지. 나보고 유난이라고 했잖아. 그래, 이게 내 유난이야. 박 여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미진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진이는 박 여사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명절마다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시누이 선물 사다 바치고 작은아버지네 밥상 차리느라 제 어머니 얼굴도 못 배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미진이는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철수가 미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진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러지 마. 미진이는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 얘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 미진이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가 시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 문이 닫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 미진이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혼자 여행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집어들며 울먹였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설날에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던지고 가다니.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밥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그릇들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철수야, 내가 평소에 처가에 얼마나 못했으면 며느리가 명절 당일에 이런 짓을 하겠냐. 철수는 아버지의 호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한편 공항으로 가던 미진이는 택시 뒷좌석에서 가방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철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2통, 문자가 5통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철수의 문자를 읽지도 않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미진이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김 여사는 기침을 몇 번 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사실은 엄마가 며칠 전부터 몸살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미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입원? 엄마 입원했어? 언제? 사흘 전에.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입원하라고 하더라. 엄마,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논다고 했잖아. 김 여사의 목소리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명절인데 시댁 어른들 모시느라 바쁠 텐데 엄마 때문에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아프면 나한테 먼저 말해야지. 김 여사는 또 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진아, 그런데 말이다. 엄마가 입원할 때 보호자 연락처를 내 대신 사위한테 적어뒀거든. 너한테 걱정 끼칠까봐 일부러 그랬는데 병원에서 사위한테 연락 갔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니? 미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철수한테 연락이 갔다고? 응. 보호자 연락처에 사위 번호 적어놨으니까 분명히 연락이 갔을 거야. 사위한테 물어보렴. 미진이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며칠 전 장모님의 입원 사실을 병원에서 연락받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처가에 가야 할까봐 일부러 숨긴 것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치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어느 병원이야? 미진아, 괜찮아. 시댁 어른들 계시는데. 엄마, 어느 병원이냐고. 미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병원 이름과 호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미진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공항 말고요. 목적지 바꿀게요. 미진이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택시가 방향을 바꾸자 미진이는 바로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도행 오후 비행기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인간이. 택시는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시댁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철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철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음식 만들고 있었는데.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겠지. 시아버지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철수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박 여사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미진이가 마음을 바꾸고 돌아온 거 아니야? 철수가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미진이가 아니라 작은아버지네 식구들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내외와 아이들 넷까지 총 6명이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형수님, 갈비찜 먹으러 왔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음식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오기는커녕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나버린 상황에서 손님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 그게 음식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늦다니요? 형수님이 해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셨잖아요. 오늘은 왜요? 그게. 박 여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침을 크게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아. 곧 준비될 거야. 작은아버지네 식구들이 거실로 들어왔지만 상차림은 텅 비어 있었고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도착한 미진이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다시피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매점 앞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흰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못 드시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는 죽 용기를 두 손으로 감싸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미진이는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상에 링거를 꽂고 누워 계신 김 여사가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미진이를 본 김 여사가 놀란 눈을 하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미진아,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시댁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미진이는 대답 대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 밥 못 드셨지? 미진아, 괜찮다니까. 시댁 어른들이 기다리실 텐데. 엄마,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왜 항상 남 걱정만 해. 엄마가 아픈데 시댁이 뭐가 중요해. 미진이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김 여사는 딸의 빨갛게 부은 눈을 보았습니다. 너 울었구나. 안 울었어. 다 보여. 엄마 눈은 못 속여. 미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프고 있었어?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아프면 내가 시댁이랑 병원이랑 양쪽으로 시달릴 거 아니야. 미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김 여사가 죽을 한 입 받아먹고 나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진짜 시댁은 괜찮은 거야? 명절인데. 괜찮아, 엄마. 나 오늘 시댁에 이혼 서류 놓고 왔어. 김 여사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서류 준비해서 시댁에 놓고 왔어. 김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니? 엄마, 10년이야. 10년 동안 참았어.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진이는 어머니께 죽을 더 떠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철수에게서 사과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미진아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연락 좀 해줘. 미진이는 문자를 읽고 나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철수가 어머니의 입원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외면한 현실을 똑똑히 보라는 뜻으로 미진이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찍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어머니의 야윈 팔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미진이는 사진 아래에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모른 척한 우리 엄마, 내가 지키러 왔다. 다신 볼 생각 마라. 시댁 거실에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철수에게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진이가 보낸 사진을 열어본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병상에 누워 계신 장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아들의 안색이 변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뭐야? 왜 그런 얼굴이야? 무슨 연락 왔어? 철수가 대답을 못하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 다가왔습니다. 보여줘. 시아버지는 철수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장모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 계시네. 철수야. 시아버지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 장모가 병원에 입원한 거 알고 있었어?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해. 며칠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뭐, 알고 있었는데 숨겼어? 장모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숨겼어? 말해봐. 명절에 처가에 가야 할까봐. 어머니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시아버지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장모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명절 핑계로 숨겨. 그러고도 사람이야? 철수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현관 쪽을 가리키며 호통쳤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장모님께 빌어. 며느리한테 사죄하고 와. 이 꼴을 만든 게 누군데 여기 앉아 있어.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작은아버지네 식구들이 와 있는데 철수까지 나가면 어떡해요. 닥쳐. 작은아버지네가 문제야. 며느리가 문제야. 시아버지의 호통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제발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철수는 뒷좌석에 앉아 미진이가 보낸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장모님의 야윈 팔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 미진이가 보낸 문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당신이 모른 척한 우리 엄마, 내가 지키러 왔다. 다신 볼 생각 마라. 철수는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철수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병실층에 도착해 복도를 달려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병상에 누워 계신 김 여사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미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진이는 들어오는 철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진아, 나 할 말이 있어. 할 말?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해. 나한테는 할 말 없어. 제발 한마디만. 당장 나가. 미진이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옆 침대에 있던 환자 보호자가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장모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몰랐다는 거야? 저런 몹쓸 사위가 있나? 철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밖에서 해주세요. 미진이는 고개를 숙여 의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밖에서 이야기할게요. 미진이는 철수를 밀다시피 복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철수가 입을 열려 하자 미진이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더 들을 말 없어. 미진이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철수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내 변호사 명함이야.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도 다 준비돼 있으니까 법대로 해. 철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등이 복도 벽에 닿으며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철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진이는 그런 철수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복도에 철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철수는 복도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철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미진이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힘없이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설날 저녁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컴컴했고 작은아버지네 식구들은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박 여사가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가 안방 문을 살짝 열자 박 여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진이는? 안 옵니다.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소동에 혈압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곁에 앉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안방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병원은 다녀온 거야? 네. 며느리가 뭐래? 변호사한테 연락하래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오늘 작은아버지네 식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냐? 음식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은 도망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오늘은 내 얼굴 보기 싫다. 나가 있어. 아버지, 나가라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없는 빈집에 혼자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시댁 근처를 한참 걸었습니다. 설날 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가게마다 문을 닫아 불빛 하나 없는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24시간 찜질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입장권을 끊었습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대청마루에 누웠습니다. 설날 밤이라 찜질방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철수는 1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장모님이 철수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진이 잘 부탁한다. 내가 미진이밖에 없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데 좋은 사위 만나서 이제야 안심이다. 그때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미진이랑 장모님 둘 다 잘 모시겠습니다. 철수는 찜질방 천장을 바라보며 그때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10년 동안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미진이는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시누이 선물을 사다 날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장모님은 혼자 TV 앞에 앉아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미진이가 울면서 친정 이야기를 꺼내면 철수는 항상 같은 말로 막았습니다. 장모님도 이해하시잖아. 왜 유난이야? 유난. 그 말이 지금 철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내한테 유난이라고 했던 자신이 지금 찜질방 바닥에 누워갈 곳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병실에서는 미진이가 잠든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링거를 맞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이불을 어머니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드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항공사에서 비행기 취소 수수료 안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며 혼자 울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미진이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김 여사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진이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미진아, 엄마 나 여기 있어. 내가 행복한 게 엄마 소원이야. 내가 결정한 대로 해. 김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미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딸 걱정을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미진이는 오래도록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을 할까 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현명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종이와 펜을 빌렸습니다. 잠깐 쓸 게 있어서요. 빌려도 될까요? 네, 쓰시고 돌려주세요. 미진이는 종이와 펜을 들고 병실 옆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혼 대신 남편에게 내밀 조건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을 쓰고 두 번째 조항을 쓰고 미진이는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미진이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 펜을 돌려주고 병실로 돌아온 미진이는 어머니 옆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진이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링거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세면장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눈이 더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진이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철수가 병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에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운 얼굴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2명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미진이는 무릎 꿇은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진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 장모님한테 사죄드리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줘. 미진이는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옆 병실 문이 슬그머니 열리며 환자 보호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소란이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들어와. 대신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내면 그날로 끝이야. 미진이는 철수를 병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철수는 꽃다발과 죽을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잠에서 깬 김 여사가 철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위, 자네가 여기 왜? 철수는 김 여사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서 그래. 장모님이 입원하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었는데 미진이한테 말 안 했습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명절에 처가에 가기 싫어서 숨겼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장모님한테 한 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진이가 올 때마다 유난이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명절 보내시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김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미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의 말에 미진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병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철수는 여전히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밤새 적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어나.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종이와 펜을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안 하는 대신 조건이 있어. 철수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각서야. 읽어봐. 김 여사도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미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아, 그게 뭐니? 엄마, 잠깐만 기다려. 이 사람이 읽고 나서 얘기할게. 철수는 종이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명절은 친정부터 먼저 방문한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조항을 읽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용돈은 동일하게 드리고 장모님의 입원 치료비와 퇴원 후 간병은 철수가 전담한다. 철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조항까지 읽은 철수가 종이에서 눈을 떼고 미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아, 이거 다 지킬게. 하나도 빠짐없이. 입으로 하는 말은 안 믿어. 10년 동안 입으로만 하는 거 충분히 봤으니까. 미진이는 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밑에 지장 찍어. 이거 못 지키면 그때는 진짜 법대로 갈 거야. 철수는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 줄 아래에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꾹 찍었습니다. 다 지킬게. 약속해. 약속이 아니라 각서야. 약속은 깨지지만 각서는 기록으로 남는 거야. 미진이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 나 괜찮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 거야. 지금 당장 이혼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사위. 김 여사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엄마가 사위한테 한마디만 할게.
미진이가 1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명절 때마다 혼자 밥 먹으면서 우리 미진이 걱정했어. 근데 엄마는 딸한테 시댁 잘하라고만 했어. 엄마도 잘못한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사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또 이러면 그때는 엄마도 말리지 않을 거야. 철수는 김 여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다시는 안 그럽니다. 제가 진짜 달라지겠습니다. 미진이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고 싶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음해라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연차를 냈습니다. 과장님, 장모님이 입원하셔서 간병해야 합니다. 며칠 쉬겠습니다. 철수는 병원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며 김 여사의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매점에서 죽을 사다가 장모님께 떠먹여 드렸고 링거가 다 떨어지면 간호사를 불러 교체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김 여사가 화장실에 가시겠다고 하면 철수는 어떻게 부축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사위,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손잡지 마. 어색해. 김 여사가 사위 손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손을 뿌리쳐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며 혹시 넘어지실까봐 손을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제 손 좀 잡으세요. 아이고, 쑥스러워서. 쑥스러우시면 팔짱이라도 끼세요. 김 여사가 못 이기는 척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진이는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물결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장모님께 죽을 사다 드리고 점심에는 매점에서 따뜻한 국을 사다 올렸습니다. 저녁에는 병원 앞 과일 가게에서 깎아놓은 과일팩을 사와서 김 여사의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모님, 과일 좀 드세요. 비타민 드셔야 빨리 나으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사위가 이러면 내가 부담스럽다니까. 부담스러우시면 빨리 나으셔서 퇴원하시면 됩니다. 김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 박 여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 여사는 김 여사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김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박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여기 웬일이세요?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자식 교육 잘못 시킨 내 죄가 큽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처가 사정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돈이 혼자 명절 보내시는 거 알면서도 며느리 안 보내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여사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앉으세요. 이제 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미진이는 창가에 서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꾸준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의 마음속에서 얼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김 여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좋고
열도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오늘 퇴원하셔도 됩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퇴원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진이가 퇴원 서류를 작성하러 간 사이 철수는 김 여사의 짐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가지를 개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과일이 남아있으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김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위, 열흘 동안 고생했어. 회사도 못 나가고.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가 할 일이었는데 10년이나 늦었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늦었어도 하는 게 어디야. 퇴원 준비가 끝나고 병원 현관 앞에 휠체어가 준비되었습니다. 철수가 직접 휠체어를 밀며 김 여사를 태웠습니다. 장모님, 이제 제가 진짜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프신 데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김 여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려 사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믿어볼게.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철수의 팔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진이는 남편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진이는 가방을 열어 안쪽에 넣어두었던 이혼 소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런 봉투를 양손으로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변호사에게 받아온 이 봉투가 오늘로 쓸모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미진이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잘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서류가 작은 종이 조각이 되어 미진이의 손안에 쌓였습니다. 미진이는 병원 로비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가 종이 조각을 모두 쏟아 넣었습니다. 빈 봉투까지 구겨넣고 돌아서는 미진이의 발걸음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철수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툴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차리겠다고 부엌에 섰다가 밥을 태우기 일쑤였고 빨래를 돌리면서 흰 옷과 색깔 옷을 섞어 넣어 미진이의 흰 블라우스를 분홍색으로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미진이가 기가 막혀 블라우스를 들어 보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거 내 새 블라우스야. 분홍색 블라우스가 필요했던 적 없거든. 미안. 다음부터 조심할게.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야. 당장 세탁법부터 배워. 철수는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세탁법을 찾아보고 흰 옷 따로 색깔 옷 따로 분류하는 법을 메모지에 적어 세탁기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장모님 댁에 들러 집안 청소를 도왔습니다. 김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사위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장모님, 이 무거운 거 혼자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게요. 아이고, 이러면 내가 미진이한테 혼난다. 혼나는 건 제 전문이니까 걱정 마세요. 김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진이도 부엌에서 과일을 깎다가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여름에는 철수가 장모님을 모시고 보양식집에 갔습니다. 삼계탕을 시켜놓고 닭다리를 뜯어 김 여사의 앞접시에 올려드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세요. 여름에 보양식 드셔야 기운 나십니다. 사위가 먹어. 회사 다니느라 힘들잖아. 저는 괜찮습니다. 장모님이 드셔야지요. 김 여사는 사위가 건넨 닭다리를 받아들며 미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아, 사위가 진짜 달라졌네. 미진이는 숟가락으로 삼계탕 국물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엄마. 겨우 반년이야. 그래도 전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지. 철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잘할게요. 그래. 이만하면 됐어.
가을에는 철수가 김 여사의 무릎 상태가 걱정된다며 병원 검진을 예약했습니다. 김 여사를 직접 차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갔고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사위, 나 혼자 올 수 있었는데 장모님 혼자 오시게 하면 미진이한테 또 혼납니다. 너 요즘 미진이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겁니다. 장모님. 김 여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다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명절 풍경은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철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친정어머니 김 여사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동태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동태전 반죽에 소금 얼마나 넣어요? 한 숟가락이면 돼. 많이 넣으면 짜. 한 숟가락. 알겠습니다. 철수는 반죽을 섞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이 새까맣게 타거나 반죽이 흘러내려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동그란 모양이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장모님, 간 좀 봐주세요. 어때요? 김 여사가 젓가락으로 전을 한 조각 집어 맛보았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사위 솜씨가 이렇게 늘었어? 장모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내가 뭘 가르쳤다고. 내가 알아서 한 거지. 거실에서는 김 여사가 사위가 사들인 안마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입원했던 것이 무색하게 건강을 되찾아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텔레비전 속 명절 특선 프로그램을 보다가 부엌 쪽을 힐끗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위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날이 올 줄이야. 미진이가 거실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귤을 까며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엄마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다 저 사람이 할 거야. 그래도 내가 좀 도와야지. 안 돼. 엄마는 앉아서 쉬어. 의자에서 일어나면 안 돼. 김 여사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안 일어날게. 미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전 다 부치면 설거지도 부탁해. 설거지까지? 나 오늘 부엌에서 사는 거야? 불만 있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시댁에는 명절 다음날 방문하기로 부부가 합의했습니다. 아침에 박 여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아, 오늘은 처가에서 푹 쉬고 내일 와. 천천히 와도 돼.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맛있는 거 해서 갈게요. 아이고, 안 해도 돼. 그냥 몸만 와. 전화를 끄는 미진이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점심이 되어 처가 식구들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김 여사가 끓인 떡국에 철수가 부친 동태전과 잡채가 상에 올랐습니다. 철수가 떡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내년 설에는 장모님 모시고 온천 여행 갑시다. 미진이는 숟가락을 든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온천 여행이요. 작년에 못 간 거. 내년에는 꼭 갑시다. 제가 예약할게요. 1년 전 무산되었던 바로 그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카트에서 여행용품을 빼놓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모님 무릎이 안 좋으시니 용돈이나 더 드리자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이제는 온천 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진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사위. 돈 많이 들잖아.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동안 못해드린 것 생각하면 온천 10번을 가도 모자랍니다. 이 사람이 또 김 여사가 웃으며 떡국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미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부엌 구석에서 혼자 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유난이라고 타박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가니 좌석에 앉아 서류 봉투를 쥐고 떨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장모님께 전을 부쳐드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온천 여행을 가자며 먼저 손을 내미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아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날 저녁밥을 먹고 나서 철수가 거실에 윷놀이판을 펼쳤습니다. 장모님, 윷놀이 한 판 하시죠. 사위가 맨날 지면서 또 하자고. 오늘은 이길 겁니다. 자신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김 여사가 방석 위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미진이가 김 여사 옆에 앉고 철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육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장모님 또 뭐예요? 하, 내가 원래 윷놀이는 잘한다. 이건 불공평해요. 장모님 편이 너무 세잖아요. 지는 사람이 설거지한다. 사위. 설거지 아까도 했는데요. 그럼 안 하고 싶으면 이기면 되지.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지만 집안은 떡국의 김과 웃음소리로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진이네 가족은 나란히 앉아 윷놀이를 하며 그 어느 명절보다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진이는 10년 동안 참기만 했던 명절을 바꾸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철수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